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18일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는 의료계 결정. 벌써 의료계 일은 있을 때마다 한 벌써 4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집단 휴진이 2000년, 2014년, 2020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진짜로 집단 휴진을 한다면 그럼 이제 4번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명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 집단 휴진 명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봤다시피 이면택 의협회장은 정부의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의협회장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극히 의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개원위의 집단 휴진 참여율 낮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난 총파업 때도 개원이들의 참여율은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한 10%대였는데 네. 이게 뭐 다른 대형 병원의 전공의들과는 처한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네. 개인 사업자 성격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한 경영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뭐 월세 그리고 이제 임금 등 고정비가 네.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파업에 참여할 것인지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의대 정원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찬성률이 높다 보니까 이 동네 병원으로서 참여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동네 고객들한테는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어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의사단체에서는 이번에 투표 참여율도 개원이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네. 예전과는 양상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과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집단 휴진 사태를 막을 방법 같은 건 좀 있습니까? 휴진을 막을 방법이 없겠죠. 네. 아니, 진료를 안 보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집단 휴진을 했을 때 제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 당장 한덕수 총리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포함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 그 이야기는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표적인 행정처분이 의사 면허를 정지하고 심지어 박탈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를 거꾸로 들어보면 네. 그런데 이와 같은 극단적인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과 정부가 정말 좀 제대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파업이 뭐 다음 주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북 포항과 부산에서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포항부터 짚어볼게요. 승객이 50대였고 택시 기사가 70대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폭행의 정도가 그 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심한데요. 지난 31일 오후 7시 30분쯤에 포항시 북구 항구동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50대 네. 남성이 택시를 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반말로 흥해읍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20분간 운행을 해서 기사분이 이제 도달을 해서 그러면 요금을 달라라고 했더니 요금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의자를 젖히고 오히려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서 돌연 너 손님한테 맞아본 적 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파출소로 차를 돌렸던 거죠. 그러니까 좀 제지를 하고 택시기사의 그 돈 가방을 막 건드리고 던지고 나중에는 신랑이가 붙으니까 귀를 비틀고 나중에는 얼굴을 7차례 굉장히 세게 가격을 해서 이제 피도 많이 흘리게 됐었거든요. 이 사건은 이제 경찰이 오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오히려 이 가해자는 본인도 이 쌍방 폭행의 피해자다 뭐 이런 주장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러처리를 했는데도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뿐 아니라요. 부산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저 부산 택시기사 사건은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거는 새벽 한 4시 반경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네네. 젊은 여성 승객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50대 택시 기사에게 침도 뱉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그 택시 기사님의 머리도 가격하고 이런 행동을 했던 건데 그런데 그 기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택시 안에서도 이미 발로 이렇게 운전을 방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했었다. 이런 내용들이 블랙박스 같은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다 확인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